무릎이 아프면 나이 탓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고 걷기 힘들어지면 수술을 고민하고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믿고 계시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틀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비싼 관절약을 먹지 않으면 못 걷는다는 생각, 병원에서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 그 사이에 무릎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관절 통증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늦게, 너무 비싼 방법부터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무릎 통증의 핵심이 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지금까지 통증이 반복되었는지 그 이유만큼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멀쩡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찌릿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빠질 것 같고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연골이 닳아서 어쩔 수 없다. 참다가 심해지면 수술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나이 때문이라면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통증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80이 넘어서도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이 되기도 전에 걷기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무릎을 쓰는 방식과 몸속 환경의 차이입니다. 무릎을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안에 먼지와 녹이 가득 차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연골이 조금 닳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염증이라는 찌꺼기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염증은 소리가 없습니다. 천천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통증이라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통증 자체를 없애려고만 합니다.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당장은 괜찮아졌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끄러운 경고음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연기 감지기 소리만 끄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은 그대로 타고 있는데 우리는 조용해졌다고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은 사라졌다가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무릎에 물이 찼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겁을 냅니다. 그리고 얼른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물은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관절 안에서 염증이 심해지니 열을 식히기 위해 몸이 스스로 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억지로 빼고 강한 약으로 눌러버리면 몸은 더 큰 염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달콤한 커피, 하얀 밥, 빵과 면. 이 음식들이 모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빈도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과 설탕은 몸속에서 끈적한 찌꺼기로 변합니다. 이 찌꺼기는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혈액순환이 느린 관절에 달라붙습니다. 무릎 관절은 원래 혈류가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염증이 쌓이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쌓인 염증은 연골을 자극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쑤시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몸속 환경이 이미 염증에 유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갑작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낫게 해준다는 말, 단번에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광고, 그런 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염증이 더 이상 쌓이지 않게 만들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통증의 핵심은 연골이 아니라 염증입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도 분명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염증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 안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은 새로운 유행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음식과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강황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강황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커큐민은 그냥 먹으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후추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성분은 커큐민이 몸에서 더 오래 머물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커큐민은 물보다 기름과 잘 어울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량의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몸속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강황은 좋은 재료일 뿐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황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간단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우유 한 컵, 강황 가루 소량, 검은 후추 아주 조금, 그리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스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몸이 염증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 치료와 대립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병행할 수 있는 생활 관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강황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달콤한 음료, 과도한 밀가루 음식, 늦은 시간의 야식,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황은 기적의 가루가 아닙니다. 몸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통증은 경고 신호입니다. 신호가 줄었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지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몸은 천천히 바뀝니다. 특히 관절은 더 그렇습니다. 이 방법의 진짜 목적은 무릎을 다시 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덜 아프게 더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 방식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을 훌쩍 넘긴 여성분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 통증은 해마다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만 아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평지를 걷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외출은 점점 줄어들었고 집 안에서의 이동조차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까지 몇 걸음이 그분에게는 작은 고비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마취와 회복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엔 두려움이 컸고
그렇다고 이 통증을 그대로 안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 정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결론은 의외로 생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본 것은 식습관이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달콤한 간식, 하루도 빠지지 않던 빵과 밀가루 음식의 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한 가지를 꾸준히 챙겼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강황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뻐근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통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괜히 기대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의외의 변화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밤에 자주 깨던 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뒤척이던 시간이 짧아졌고 잠의 깊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잠이 달라지자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피로감이 줄었고 몸 전체가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릎의 부기가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고 집 안을 이동할 때 지팡이에 의존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이었고 그 다음에는 집 앞까지, 그리고 어느 날은 동네 골목을 한 바퀴 도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약이었을까?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닌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염증의 부담을 줄이자 몸은 조금씩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과한 자극, 과도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 쉴 틈 없는 염증 반응 속에서는 회복할 여유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 여성분의 변화는 무언가를 더한 결과가 아니라 몸을 괴롭히던 것들을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일상의 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었고 하루를 버티는 삶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는 결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몸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이건 노화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실제로 몸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나이 그 자체보다 오랜 시간 누적된 염증 환경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관절 통증은 단순히 뼈가 닳아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조직, 혈관, 신경, 면역 반응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증이라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몸속에서 조용히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 상태가 수년, 수십 년 지속되면 관절은 회복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앞선 이야기 속 여성분이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식습관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추가하기보다 몸에 부담이 되는 요소를 하나씩 줄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강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황은 통증을 즉시 없애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점은 분명합니다.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단기간의 자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흐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줄어든 상태가 유지되면 회복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수면의 변화입니다. 그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무릎이 아니라 잠이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긴장 상태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수면은 회복의 시간이며 염증 조절과 호르몬 균형에 깊이 관여합니다. 잠이 깊어지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 역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관리에서 수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부기가 줄고 보행거리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변화들이 겹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이미 너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회복을 방해하는 조건 속에 오래 있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늘 최선을 다해 버텨왔습니다. 다만 쉴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염증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회복보다 방어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속 여성분의 선택은 몸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아. 그 신호를 받은 몸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성실하게 반응했습니다. 부기가 줄고 움직임이 늘고 일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몸의 부담을 줄이면 몸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을 없애는 데만 집중하면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왜 계속되는지, 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접근 방식은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몸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나는 회복을 돕고 있는가? 방해하고 있는가? 작은 변화는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몸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그 여성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걷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좁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외출을 미루고 언젠가부터는 약속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 여성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픈 무릎은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변화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무섭지 않아졌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변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두려움이 줄어들자 삶은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게 되었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은 언제나 완치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은 기능의 회복, 조금 더 잘 자고,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 작은 차이들이 모이면 앞선 이야기 속 변화는 특별한 치료나 고가의 방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넘기는 식습관을 돌아보고 몸의 염증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방해하던 요소를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은 오히려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부담이 줄어든 상태가 조용히 유지되면 이 여성분 역시 하루아침에 삶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날도 있었고 기대만큼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게 됐어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돌볼 이유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 마음이 다음 선택을 만들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어디 하나쯤은 늘 신경 쓰이는 곳이 있고, 이 나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시선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낫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지금보다 조금 덜 아픈 상태, 지금보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이야기 속 여성분의 변화는 누군가에게 정답을 제시하기 위한 사례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질문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몸은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답해줄 것입니다.